네, 항공업계 칼바람이 불며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는 희망 퇴직을 단행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고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과 기업 결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난기류를 만난 항공업계 소식 자세히 살펴보죠.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항공업계 곳곳에 지금 구조 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희망퇴직을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업계 상황이 좀 많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항공업계가 많이 어렵죠. 정부가 지난달에 항공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 대책까지 발표할 정도로 항공업계 상황이 이제 녹록지가 않습니다. 현재 재무지표로만 보면 매출액은 지금 우리나라 8개 항공사 전부 급전직하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 면에서는 지금 대한항공 정도가 흑자고 나머지는 이분 포인트 또는 나머지 7개에서는 거의 적자 수준입니다. 대한항공도 영업이익의 감소율이 70%, 80% 그야말로 지금 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항공사들이 이 경제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공, 네. 그렇게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무역 물동량이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수입 다 30%씩 가까이 감소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항공사들은 외국 회사들의 화물도 많이 운송하고 있는데 이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이제 수입이 크게 줄었죠. 거기다가 이제 일본과의 마찰하면서 일본 관광객 크게 줄었죠. 그밖에 이 테러 문제라든지 전반적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올해는 2019년은 항공사로서는 최악의 해가 아닌가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주인과 주식 매매 계약 앞두고 있잖아요. 좀 재도약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큰 전환점이죠. 아시아나가 출범한 지 지금 31년이 됐습니다. 그 당시 88 올림픽 당시 1988년에 시작했으니까요. 그동안 31년간을 오로지 금호그룹의 보금자리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협상이 그대로 된다면 27일 날 이것이 HDC 현대산업개발로 이제 확정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나 항공의 지배 구조가 창립 후 처음으로 바뀌는 거죠. 지배 구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또 그동안에 아시아나가 금호그룹의 이 누적적 적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경영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새로운 현금 유동성이 많은 기업을 만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생길 것이 아닌가.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넘기는 과정에서 아마 이제 인수인계하는 회사에서 마지막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달라. 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해달라. 그래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아시아나 구조조정이 일어났었죠. 그러나 아무튼 이번 이제 구조조정이 끝나고 새 그 아시아나 주인이 들었으면 현재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에 쏟아붓는 돈이 2조 5천억이거든요. 네. 그중에서 3,200억만 옛날 주인인 금호 박삼구 회장 쪽에 주고 나머지 2조 3천억 원은 유상증자라는 방식으로 그 새로 들어오는 유동성을 거의 대부분 아시아나라는 회사에 퍼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나로서는 유동성 위기에 이제 일거에 부채 비율 같은 게 600%에서 300%로 반 줄어들고 예. 금호그룹의 그동안에 아시아나를 끌어왔던 박삼구 회장 측에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겠습니다만은 회사 하나만 놓고 본다면 아시아나의 새로운 생존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전망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매각 앞두고 희망퇴직을 지금 실시하고 네. 있는데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지금, 내용인가요? 예, 아시아나에서 지금 이 노조 또는 직원들 사이에 상당히 지금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어제부터 이 일반 직원들의 명예퇴직을 받지 않았습니까? 가급적이면 좀 많이 잘라서 새 출발은 좀 부담이 없는 상태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이제 인수인계 회사들의 입장이다 보니까 명예퇴직을 상당히 강요하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박삼구 회장의 최측근, 이를테면 비서 출신이라든지 박삼구 회장의 주치의 아들, 딸들이라든지 네.
그동안에 박삼구 회장과 인연이 있었던 또는 기존 경영층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새로운 회사로 이전하기 앞서서 그 사람들이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좋은 이른바 노른자위, 좋은 자리에 지금 대대적인 인사 발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직원들은 우리 흑수저들 백이 없고 뒷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다 잘라내려고 그러고 기존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들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은 좋은 자리를 넘겨서 새 경영진한테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 이거야말로 금수저, 흑수저는 회사가 바뀌어도 차이가 없다. 이런 네. 지금 볼멘 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비용항공사 이야기도 좀 해봤으면 싶은데요. 지금 가장 LCC 시장에서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결정을 했어요.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주항공이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현대산업개발과 같이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그 현대산업개발에 이제 졌는데 꽁 대신 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타항공을 전격 인수를 했어요. 지금 최종적인 SPC 계약 그러니까 주식 인수 인도 계약이 12월 30일 이렇게 며칠 크리스마스 지나면 바로 있을 것으로 네. 보여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저가 항공사가 총 6개인데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흡수 합병을 하게 되면 5개로 줄어들거든요. 사실 저가 항공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이런 그 대형 항공사보다 사정이 더 어렵습니다. 특히 이 저가 항공사들은 이 단거리 일본 노선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과의 이 그 관광 수출 규제 때문에 직격탄을 맞아도 특히 네. 이스타항공이라는 회사는 이효 여사를 모시고 평양에도 갔다 오고 남북 관계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임대료 부담을 들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에 보잉사로부터 맥스 737이라는 대형 항공기를 도입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비행기가 나이지리아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운항을 못 합니다. 임대료만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생겼죠. 거기다가 또 정부가 항공산업이 이렇게 될 것까지는 감안을 못하고 추가로 LCC 항공사 라이선스를 2개를 더 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항공사의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합종 연행이 일어나고 있고 그 합종 연행을 통해서 시장의 수요 공급 조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활발히 벌어지고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위기를 있습니다.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네. 있는데 사실 위기는 또 기회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항공업계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항공 산업에 대한 제재, 규제 이런 것을 이번에 대폭 많이 풀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풀어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항공사 입장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그동안에 너무 리스 비중, 임대 비중이 높았었는데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3국과 제3국을 연결하는 이것을 항공업계에서는 이원권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물량 확보에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장이 이제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 항공사가 그야말로 세계 시장에 주도하는 그런 항공사로서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항공업계 상황 김대호 박사와 함께 자세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